자, 오늘 동행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04번. 자,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이제 편이네요. 자,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요, 제헌 헌법부터 이제 규정이 있었죠. 다음에 이제 과학 기술자 이제 권리는 이제 현행 헌법에 추가되었다. 자, 705번. 자, 1962년 헌법사 이제 언론 출판 권열 금지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자, 예전에 영화, 연예에 대해서 이제 검열, 사전 검열 이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죠. 자, 706번. 학문의 자유도 이제 양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진리 탐구의 자유. 자, 이거 이제 내심에 머무르는 이제 절대적 자유라고 했죠. 다만 이제 결과 발표라 이제 수업의 자유 이런 거 이제 외부에 이제 표출되는 것이니까 제한이 가능하다. 자, 707번. 자, 업무상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기속에 관한 광고면 이제 입법 형성권, 저작권 요 같은 근거에 이제 법률로 이게 정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재산권 내용 형성도 마찬가지로 법률로 정할 수 있으니까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 자, 708번. 자, 교수나 교수에도 대학 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죠. 대학 자치 같은 경우에는 학문의 자유를 이제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학문의 자유 주체인 교수나 교수에도 대학 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709번. 네, 국립대 총장 후보자 기탁금 문제였죠. 자, 기업권. 자, 공무원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네, 국립대학교 이제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의 지위에서 이제 공무 단위권이 문제되는 상황이었죠. 자, 개인의 지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자, 공무원도 기본권 주체할 수 있다. 자, 니은번. 자,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 자, 이것이 헌법상 기본권이냐? 자, 헌법상 기본권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총장 같은 경우에는 학문의 자유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죠. 따라서 대학의 대표인 총장 후보자 선출할 권리. 자, 이것도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했다. 자, 뒷번. 자, 총장 후보자 선정을 반드시 직접 선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자, 반드시 직선제로 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자, 공동체 내부에 이제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선출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직선으로 선출할 필요는 없다고 했고요. 자, 따라서 이제 간선제로 하는 건 기본권심은 아니라고 했고, 자, 그래서 이제 간선제인데 총장 후보자 선거에 1,000만 원 기타금 납부하도록 한 거. 조금 가다하다고 봤죠. 따라서 공무권 단위권 침해다. 자, 이것이 이제 비교할 최근에 나왔던 직선제 방식의 총장 후보자 선거였죠. 자,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좀 가열될 수 있다고 봐서 1,000만 원 기타금 납부한 건 침해는 아니라고 봤다. 자, 이거랑 간선제랑 비교해 두시라고 했고요. 자, 미음법. 자, 국립대 학칙 규정에 대해서는 이게 행정 규칙인지 자치 규범인지 견해 대립이 있죠. 자, 행정 규칙으로 보더라도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으로 봤고요. 자치 규범 같은 경우에도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했다. 따라서 헌법 소원 청구할 수 있다고 봤고요. 자, 710번. 자, 대학의 자율에 대한 침해 여부 심사 기준. 네, 대학의 자율성도 이제 법률로서 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입법 형성 한계 이탈로 심사한다. 자, 711번. 자, 국립대 총장 후보자를 직접 선거로 선거 시 선관위 부시군 선관위에요. 부시군 선관위에 선거 사무를 위탁해야 된다. 의무 규정이에요. 위탁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위탁하여야 한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죠. 자, 국립대 총장 후보자를 직접 선거로 선정하는 경우에요. 자, 712번. 자, 이렇게 선관위에 의무적 위탁시키는 게 대학 자율 침해냐? 자, 선거 관리만 위탁하는 거고, 선거권이라든지 피선거권이라든지, 자, 이런 거는 이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죠. 따라서 대학 자율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713번. 자, 국립대학도 헌법서 청구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죠. 대학의 자율권을 갖는다. 국립대도. 자, 공법인이지만 청구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봤고요. 자, 714번. 자, 교원 보수에 관한 사항도 대학 자율권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자, 대학 자율권이란 이제 대학 운영에 관한 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정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유죄에 나와 있는 인사에 관한 사항, 교수 스스로 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교수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교수직을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 스스로 퇴직 여부 결정하는 건 이제 자율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봤고요. 자, 715번. 자, 이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네요. 자,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자, 구체적 권리 도출 가능성을 인정하는데 최저한의 물질 생활이죠. 최소한 그 정도만 딱 구체적 권리로 보장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 716번. 자,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기속력의 의미가 이제 국가기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봤죠. 따라서 유지에 나와 있는 자, 입법부와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 국가 의사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자, 행위규범, 행위지침으로 이제 기능을 하게 되고요. 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합헌적으로 잘 규정했는지 입법부와 행정부가 그거에 대해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통제규범으로 이제 기능하게 된다. 자, 이렇게 국가기관에 따라 다르게 이제 이해될 수 있다고 봤고요. 자, 717번. 자,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 여부 심사 기준.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했죠. 적극적 극부 요구를 이제 하는 권리로서 자, 입법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입법 형성법에서 좀 광범위하게 인정되죠. 따라서 자, 심사할 때는 자, 가소보건조 즉 최소한 보장 원칙으로 심사한다고 했고요. 자, 718번. 자, 가소보금지 원칙으로 이제 심사하는 걸 염두에 두고요. 자, 생계 보호 수준, 최저 생계비 못 미치는 게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봤죠. 자, 최저 생계비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혜택도 많이 있죠. 부담 면제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합쳐서 최저의 물질적인 생활에 인정하고 있는가? 자, 그렇게 이제 판단해야 되죠. 따라서 생계보호 수준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가 아니다. 자, 이게 가소보금지 최소한 보장 원칙으로 심사하다 보니까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죠. 자, 719번. 이것도 마찬가지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최저 생계비 고시도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가 아니다. 다른 혜택 같은 거 다 합쳐서 판단해야 된다. 자, 720번. 자,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권은 입법을 통해 이제 구체적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봤죠. 자, 입법 형성이 필요한 분야다. 자, 721번. 자, 사회보장 수권 그래서 입법 시 광범위 입법 제약이 인정되죠. 자, 국가의 이제 재정 부담 능력, 자, 그리고 국민 감정, 자, 국민의 타악 기본권, 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제 정하게 된다. 따라서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고 봤고요. 자, 722번. 자, 군인연금법상 태형연금 수급권, 연금 수급권은 사회보장 수급권 성격과 재산권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다고 했죠. 다만 이제 사업보장 수급권 성격이 좀 더 강하다. 따라서 이렇게 두 성격이 혼재된 연금 수급권 형성에 있어서 이제 어느 한 성격에 중점을 둘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어느 한 성격 주로 이렇게 사회보장 수급권 성격을 좀 더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723번. 퇴직 일시금. 자, 이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이죠. 일시금 퇴직수당. 자, 이거는 사기업의 이제 퇴직금이랑 유사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재산권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 자, 연금 수급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이죠. 급여 성격이 좀 더 강하고요. 자, 724번. 자,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종연금 감액 지급하는 거. 예, 유종연금을 받아오고 있다가 이제 다시 퇴직연금도 같이 수급하게 된 경우죠. 자, 이럴 경우 이제 감액 지급하도록 한 거. 연금 재정이 많이 부족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감액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최저한의 이제 물질적인 생활을 이제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죠. 따라서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자, 725조. 자, 헌법 34조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 자, 이런 구체적 의무는 도출되지 않는다고 했죠. 네, 신체 장애자를 위해서 보호를 할 일반적 의무가 있는 것이지, 저상버스 도입 의무처럼 이렇게 구체적 의무는 도출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밑에, 그리고 이제 장애자가 이제 이 보호 의무부터 기본권도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라고 봤고요. 자, 726번.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중요 원리. 자, 보험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요. 자, 등가성의 원칙이죠. 자, 보험료 낸 만큼 받는 거, 이게 보험의 원칙이고요. 자, 사회연대 원칙은 사회 위험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공동체 전체가 이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건 당연히 이게 사회 국가 원리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사회보험료는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 원칙 둘 다 이제 적용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사회연대 원칙에 따라서 사용자예요. 사용자는 이제 보험 혜택을 못 받는데 보험료를 지급하죠.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용자의 보험 납부 의무도 사회연대 원칙에 의해서 이제 근거가 된다. 자, 727번. 사회국가 원리가 그래서 사회정책적 차별 대우, 조세 감면 혜택 이런 거 주는 거죠. 경제 약자에게. 자, 이런 게 이제 정당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사회국가 원리가. 자, 728번. 소득월액,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급여 제한이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냐? 자, 소득월액 보험료는요, 보수월액 말고 제외하고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제 부담하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 부자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가 될 수 없다. 자, 729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종부세 대상자예요. 고액 주택 토지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종부세는. 따라서 이 사람에게 종부세 납부하도록 하더라도 이건 인간다운 생활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고요. 자, 730번. 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거죠. 자,
현재 보험 운영 실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전문가죠.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731번. 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거, 이제 업무상 재해 범위로 늘린 것이죠. 자, 사회보장 수급권 혜택을 더 많이 주도록 한 것이니까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하게 된다. 자, 732번. 자,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의무. 자,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이제 1항에서 규정하고 나머지 이제 2항부터 6항까지 쭉 이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자, 이 의무들은 자,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고 했어요. 자, 733번.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이제 조세의 유도적, 형성적 기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죠. 예, 현대사에 이뤄서 이제 조세는 재정 충당 목적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유도하고 이제 형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간다운 생활 권리가 이제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자, 734번.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자, 34조 1항, 2항. 당연히 정당화 되겠죠. 이 헌법 규정에 의해서. 자, 소액 임차인의 그 임차 보증금 압류 금지 그 규정이었죠. 네, 주택의 안정을 위해서는 자, 소액 임차인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로부터 근거한다. 735번. 자,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은 경우, 자, 유족원금 지급 제한은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냐? 자, 이것도 침해가 아니라고 하죠. 예, 보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적용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보험료, 보험 재정을 이게 재원을 마련하려면 이 보험 원칙도 일정 부분 적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험 납부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에는 이제 연금 지급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죠. 자, 746번. 자, 배우자가 이제 재혼할 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하도록 한 게 이제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냐? 자, 재혼을 하게 되면 이제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다고 봐서 자, 연금 수급권 상실하도록 하더라도 이제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이제 봤고요. 737번. 자, 노동부 장관의 평균 임금 고시 부작위. 자, 이거는 법이랑 법령에서 이렇게 위임을 한 건데, 이제 입법 부작위를 한 거죠, 노동부 장관이. 자, 이거는 입법권 침해로서 헌법적 의무에 대한 위반이 된다고 봤어요. 자,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가 된다. 자, 738번. 자, 업무상 재해 입증 책임을 근로자 측에 부담시키는 게, 자, 사회보장 수급권 침해냐? 자, 이것도 침해가 아니라고 봤죠. 자, 업무상 재해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좀 더 입증하기 용이하고요. 자, 그리고 자, 권리 존재 주장하는 자가 이제 그 근거 사실을 주장하는 게 또 입증 책임 분담 원칙에 있어서 또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자, 다음 이제 739번 교육을 받을 권리네요. 자, 교육을 받을 권리 성격에 대해서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봤죠. 이제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감사받거나 이제 방해받지 않을 권리, 자, 이거 자유권적 성격이고요. 네, 균등한 교육을 받도록 이제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것도 이제 사회권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740번. 자, 31조의 이제 교육받을 권리 조항이 자, 사교육 제한 수권 규범이 될 수 있는지, 자, 사교육 제한, 이거 고액 가해 금지 사건이었죠. 자, 너무 사교육을 제한하게 되면 개인의 이제 개성, 이제 인격 발현에 대한 이제 제한이 될 수 있죠. 자, 사교육 제한을 너무 균등한 교육을 위해서 사교육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그 수권 규범이 될 수 없다고 봤고요. 741번. 자, 부모의 자녀 교육권의 근거. 우리 헌법재판소는 36조 1항. 자, 혼인과 가족생활. 10조 행복추구권. 자, 30조 1항. 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자, 이렇게 근거를 해서 이제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인정했죠. 자, 부모 자녀 교육권은 자연적인 거죠. 인간의 본능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자, 이런 부모의 자녀 교육권에는 자, 학교 선택권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학교 교육이 가장 중요하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 이 학교 선택권에 종교학교 선택권도 포함된다고 봤다. 자, 742번. 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자, 그 부모가 의견 제시할 권리, 가해 학생,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었죠. 그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의견 제시할 권리도 이제 자녀 교육권에 포함된다고 봤고요. 자, 743번. 자, 부모의 자녀 교육권의 내용. 네,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자, 이 자녀 교육권의 이제 목적은 자녀가 이제 적합한 이제 교육을 받는 게 있는 거죠. 따라서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 수단 선택할 권리가 있다. 자녀의 능력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적합한 교육을 해야 된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 교육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자녀 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죠. 자, 자녀 교육은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도 같은 공동 과제로서 인정되는 것이었어요. 자, 다음 745번.
자, 자녀에 대한 부모와 국가의 교육권은 자, 그래서 함께 공동 과제를 가진다고 했죠. 자,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근데 국가와 부모가 함께 동등하게 이제 권한을 갖는 것이고요. 자, 학교 밖에 있어서는 이제 부모가 좀 더 우위가 있는 거죠, 국가보다. 자, 746번. 자, 학교 제도에 관한 국가의 교육에 관한과 이제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할 경우 이제 함께 권한을 갖는다고 했죠. 따라서 이거는 이제 법익 형량,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이제 법익 형량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했고요. 자, 747번. 자, 검정고시 이제 한번 합격한 자에 대해서 재응시를 갑자기 제한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상위 학교에 취약할 기회를 이제 제한하는 것이니까 자,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봤다. 자, 748번. 자, 선택적 재량으로 이제 한자를 가르치도록 하는 거. 자, 이거는 자녀 교육권, 한자로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는 이제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자, 그리고 학생들의 이제 교육 권한, 교육권, 이거 다 제한한다고 봤죠. 749번. 전문대 미졸업자 편입학 불허하는 거. 자, 2년제 졸업자와 이제 3년제 대학에 이제 2년 과정 이수한 자의 차이는 이제 졸업자와 미졸업자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능력에 따른 이제 차별은 가능하다고 봐서 자, 이거는 교육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750번. 자, 재학생의 새로운 편입학 불허 요구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느냐? 자, 교육받을 권리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봤죠. 자, 교육받을 권리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예요. 본인이 최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니죠. 따라서 본인이 최적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제 새로운 편입학을 허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요구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751번. 자, 교사의 수업권의 근거네요. 자, 교사의 수업권은 자연법상으로 이제 부모 교육권 신탁을 받은 것이라 했고요. 실전법상 국가의 위임을 받은 것이다. 자, 교사의 수업권의 근거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권으로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죠. 자, 공무 단위권, 직업 수행의 자유에서 나온 것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자, 그런데 자, 교사의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고 우리 법원이 봤죠. 자, 학습권이 이제 학생의 수업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봤다. 자, 수업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 학습권을 위해서 이제 수단이 된다고 봤어요. 자, 학습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학습권이 좀 더 위에 있다고 봤다. 자, 753번. 자, 학생 스스로 자신의 교육에 관해 이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했죠. 이건 앞에서 한 번 더 나왔었고요. 자, 754번. 자, 수능시험 형성에 있어서 국가가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지. 자, 수능시험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했어요. 교육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가 넓은 포괄적 교육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수능시험 형성에 있어서도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다. 자, 다음. 자, 755번이요. 자,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해서 이제 수시 모집 자격 차별 취급한 거죠. 자, 이거 교육대 사건이었죠. 이 사건에 있어서 자, 우리 법정의원은 합리성 심사를 하게 됐어요. 자,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로서 이거는 평등 원칙에 대한 특별 규정이 된다고 했죠. 자, 평등 원칙에 대한 심사에서 근데 합리성 심사를 하게 됐다. 자, 이 반대 의견에 있어서는 이제 자유권적 성격의 교육받을 것에 대한 제한이라고 봐서 이제 침해를 인정하게 됐죠.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된다고. 이게 반대 의견이 그렇게 받아요. 아니, 보충 의견이죠. 보충 의견이 그렇게 받는데 자, 일단 우리 법정 의견은 합리성 심사를 했다. 자, 합리성 심사를 했는데 불구하고 수시 모집을 많이 뽑죠. 한 70% 이상을 뽑다 보니까 수시 모집 아예 지원을 제한하게 된 거는 과도한 제한으로 봐서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는 인정했고요. 자, 757번. 자, 대학에 그래서 자율적 학생 선발권을 내세워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는 할 수 없다고 봤어요. 자, 자율적 학생 선발권에 대해서도 제약이 가능한 거죠. 자, 균등하게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된다.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따라서 이렇게 수시 모집 제한한 것도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이제 봤고요. 자, 758번. 자, 교원 노조 정치활동 금지하는 게 정치적 피해의 자유 침해냐? 자, 이것도 침해가 아니라고 했죠. 자, 교원 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로 이제 구성된 것으로서 학생들에게 이제 편향된 가치관을 이제 심어줄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정치활동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 759번. 자, 출석 정지 기간에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징계 조항. 자, 이것도 학교 폭력 이제 가해자에 대한 거죠. 자, 출석 정지 기간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건 이제 피해자 마주치지 않도록 한 거였어요. 자, 전학을 가든지 그 기간 동안 마주치지 않도록 해서 2차 피해를 이제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러분 이게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그래서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봤고요. 자, 760번. 자, 이제 의무교육 제도네요. 자,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
자, 이 무상의 범위에 대해서 자, 견해가 대립하는데,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치약 필수비에 대해서 이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죠. 자, 수업료 입학금뿐만 아니라 치약에 필요한 모든 필수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봤고요. 761번. 초등교육에 있어서 자, 무상 의무 교육을 규정한 게 헌법 조항이 자,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무상 의무 교육, 의무 교육을 규정하고 있죠. 자, 근데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바로 이제 규정하고 있으니까 자, 초등교육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의무 교육을 해야 된다. 자, 이건 직접 효력 규정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헌법 조항을. 자, 762번. 자, 급식 경비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게 의무 교육 무상 원칙 위배되느냐? 자, 이 무상의 범위에 자, 급식 경비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교육적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자, 부가적이라고 했어요. 급식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자, 급식 경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더라도 의무교육 무상 원칙 위배는 아니다. 자, 763번. 학교 운영 지원비가 자, 학부모에게 이제 자율적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 그 쓰는 걸 보니까 주로 이렇게 인건비로 많이 쓰이고 있죠. 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약 필수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의무교육, 그래서 무상원칙 위배라고 봤고요. 764번. 자, 모든 의무교육 경비를 자,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지. 자, 의무교육, 자, 무상원칙은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 공동체 전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죠. 개인이 아니라, 학부모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조세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니다. 자, 765번. 자, 의무교육 위탁받은 자, 법인이 그래서 부담하도록 하는 거. 자, 그런 건 이제 반드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자, 학교 법인으로 하여금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학교 법인의 직원들에 대한 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법인으로 하여금 다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766번. 자, 개발 사업자에 대한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자, 이게 의무교육 부담원칙 위배냐? 자, 위배가 아니라고 했죠. 자,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한 거예요. 개발 사업자에게. 자, 개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필요하게 한 사업자고, 자, 이득을 또 취하는 자죠. 자, 이 자에게 의무교육 무상, 예,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하도록 한 게 의무교육 무상원칙에서 위배는 아니다. 자, 의무교육 비용을 그래서 반드시 조세로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라라고 봤어요. 자,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해야 된다. 자, 767번. 자, 국어 교과서에 국정 도서만 허용하는 게 30조 사항 위반이냐? 자, 교육의 자주성, 이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이게 위배가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었는데요. 자, 국어 교과서 같은 경우 자, 균등하게 이제 동일한 교육을 하려면 이렇게 통일적으로 또 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국정 도서 허용하는 게 위반은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768번. 자, 교육제도의 세부 시행사항, 하위 법령에 이임할 필요가 있겠죠. 자,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자, 법률로 정하고 나머지 이제 세세한 부분, 자, 세부 시행사항은 하위 법령에 이임할 필요가 있다. 자, 769번. 자, 교육제도 법정주의네요. 자,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자, 행정 권력으로부터 이제 교육제도, 자, 교원 지위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목적은 이제 교육 기본권 보장이 있는 것이었어요.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자, 교원 지위 법률에 그래서 교원 지위 보장과 함께 그래서 교육 기본권 보장도 규정되어야 한다. 자,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자, 교원 지위 보호만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수단이라고 봤어요.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목적은 교육 기본권 보장이 있다. 따라서 교원 지위 보장과 함께 교육 기본권 보장도 이제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고 봤고요. 따라서 교원 지위를 정하는 법률에는 교원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봤죠. 자, 770번. 자, 교원 지위에 관한 사항은 31조 6항, 야, 교육제도 이제 교원지 이제 법정주의죠. 이 조항이 자, 33조 1항, 자, 근로기본권, 자, 예, 우선에서 적용되죠. 자, 교사 같은 경우에는 예,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거죠. 자, 교과부터 위임받은 것으로서 자,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 이제 근로기본권, 근로상권에 우선해서 적용된다고 봤고요. 자, 771번. 자, 사립학교에 대한 이제 감독과 교원 지위 보장에 관한 이제 입법 형성의 자유를 이제 가진다고 했죠. 자,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따라서 자, 학교 교육에 관해서는 국가가 이제 포괄적 규율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교원 지위 보장에 대해서 이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요. 자, 772번. 자,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자, 성과 연봉 지급 규정한 거, 자, 공무원 부수 규정. 자, 법률이 위임한 거죠. 따라서 교원 지위 법정주의 위반은 아니다. 자, 773번. 자, 고등학교 입학 전형 사항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게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이야. 자, 이것도 위반 아니라고 했어요. 자, 일반
저기 기본적인 사항은 이제 법률로 정하고요. 자, 고등학교 입학 전형 사항에 관한 사항만 이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죠. 자, 고등학교 입학 전형은 그 지역이나 또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자, 774번. 자, 부모의 자녀 교육권으로부터 자, 학교 참여권이 도출되든지 자, 학교 참여권 구체적으로 교육제도 형성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학교 교육에 관한 권한은 이제 국가가 일단 포괄적으로 갖는 것으로서 예, 부모가 동등한 권한으로 학교의 교육에 참여권은 이제 도출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로 허용하는 건 당연히 이제 가능하다고 봤죠. 자, 775번. 자,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권의 공교육 형성 과정, 일정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그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거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특정 교육 제도나 교육 과정 요구할 권리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봤고요. 자, 776번. 자,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조항이 자, 평등권을 침해하느냐? 자, 이거 침해하지 않는다 맞죠?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걸 이미 염두에 둔 거죠. 우리 지방자치 제도와 우리 헌법이 인정한 취지가 그렇다. 따라서 이 학원 교습 시간을 다르게 하더라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라고 봤고요. 자, 777번. 자,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의 근거를 이제 헌법재판소는 자, 10조 자, 일반적 행동 자율권이죠. 자, 그리고 31조 1항 교육받을 권리. 자,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이런 규정으로부터 들고 있다. 자, 778번. 학교 정상화에 의한 이사 선임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이제 거치도록 한 게 사학자율 침해냐? 자, 이렇게 학교 정상화에 의한 이사 선임이에요. 자, 임시 이사가 선임된 경우는 이제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선임된 거죠. 자, 부패가 있고 뭐 비리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이사 선임할 때는 이제 분쟁 조정위원회에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사학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라고 하고요. 자,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이제 국가가 이렇게 간섭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779번. 자,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대학평의위원회 의무적 설치하도록 한 게 사학 자유 이것도 침해가 아니라고 봤죠. 대학평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문에 그치죠. 의견 권한은 없다. 따라서 과도하게 제한된 건 아니니까 자,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780번. 자, 임시이사 체제에 존속기한 두지 않는 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의 제한이냐? 자, 제한은 되는데요. 자, 침해는 아니라고 했죠. 자, 임시이사를 계속 두게 하면 이제 결정권을 갖게 되니까 이사가 사립학교 운영에 이제 간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는 제한하게 된다. 다만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학교에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이니까 자, 침해는 아니라고 봤고요. 781번. 자, 고등학교 퇴학 후 6개월 내에는 이제 검정고시 응시자가 제한한 게 자,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냐? 자, 침해가 안 된다고 봤어요. 자, 공교육을 좀 내실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죠. 너무 이렇게 다 퇴학한 다음에 검정고시로 해서 하게 되면 이제 공교육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제 봐서 자, 응시자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자, 782번. 자, 사학 경영자 법령 위반 행위를 학교 폐쇄 명령 사유로 한 게 사학에 대한 침해냐? 자, 이것도 침해가 아니라고 봤죠. 자, 한 번만 위반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위반한 경우. 자, 그리고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자, 그리고 이제 학교 폐쇄가 불가피할 정도로 이제 학교가 이제 너무 운영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경우. 자, 그런 경우를 이제 사유로 한다고 했죠. 따라서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783번. 자, 자사고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거. 자, 이건 사학에 대해서 침해 아니라고 했죠. 자, 학생 선발하는 거에 대해서 규율에 이제 자사고가 입법 목적을 너무 벗어나서 이제 인재 너무 뽑아가려고 했죠. 다양한 고등학교 이제 교육을 이제 보장해 주려는 게 자사고의 목적이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시에 선발을 다시 이제 바뀌도록 한 거예요. 다른 학교와 이제 형평성을 위해서. 자, 그래서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자, 784번. 이제 근로의 권리네요. 자, 근로의 권리에 근로의 기회 제공 요구할 권리 포함되죠. 자, 사회권적 기본권인데 원래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에 대해 자유권적 성격도 있다고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 보고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근로의 기회 제공 요구할 권리는 포함되고 자, 자유권적 성격도 갖고 있다. 자, 근로 형성하고 유지할 권리에 대해서 간섭이나 방해, 침해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봤고요. 자, 785번. 자, 근로의 권리에 근데 직접 일자리 청구나 생계비 지급 청구, 자,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이제 가능한 이야기라고 했고요. 생계비 지급 청구 같은 경우 이제 최저원 같은 경우에는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로부터 이제 도출될 수 있겠죠. 자, 786번. 최소한의 근로 조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했죠. 자, 근로의 권리 같은 경우는 사회권적 기본권 성격에서 자, 국민의 권리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최소한의 근로조건, 자,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것이에요.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해서 최소한의 근로조건 요구할 권리는, 자, 외국인들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죠. 자, 그래서 근로의 권리는, 자, 이런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에 관한 권리, 이런 환경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자, 787번.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 출국 만기 보험금을 이제 출국 후 지급하는 거, 자, 근로의 자유 침해냐? 침해가 안 된다고 봤어요. 자, 출국 만기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금 성격을 갖는다고 했죠. 퇴직금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한의 근로 조건으로서, 자, 이런 환경에 관한 권리, 그래서 외국인들 주체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건 이제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제 침해는 아니라고 봤다. 자, 788번. 자, 노동조합이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자,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자,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달라. 자, 그래서 단체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주체가. 자, 노동조합은 근데 근로 상권의 주체가 될 수 있죠. 자, 그거랑 비교해 주시라고 했고요. 자, 789번. 자,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권리. 자, 근로의 권리 4개 포함된지. 연차 유급 휴가는요, 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했죠. 최소한의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의 권리 4개 포함되고요. 790번. 자,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급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 근로의 권리에 포함되느냐? 자, 퇴직급여 청구권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의 형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법률 형성이 없으면 구체적 권리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봤고요. 791번.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급여 적용제 32조 3항에 위반되는가? 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미만으로 근로한 자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취지에 반하게 퇴직급여는 이제 장기간 근속을 유도하는 게 목적으로 하는데요. 단시간, 초단시간 너무 짧게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봤죠. 그래서 위반이 아니다. 792번. 자, 근로 조건을 정한 법률에 근로권리 침해 여부 심사 기준. 자, 법률로서 정한다고 했죠. 자, 최소한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입법 제한 일탈 여부로 판단하고요. 자, 793번.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 부재자 적용 제한하는 게 근로의 권리 침해냐? 자, 4인 이하 사업장 소규모 업자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부담의 부재자 적용하게 되면 따라서 적용 제하더라도 이제 근로 권리 침해는 아니라고 봤고요. 자, 794번 직장 변경 횟수 제한. 자, 이건 근로의 권리 제한이 아니라 직장 선택의 자유 제한이라고 봤죠. 795번. 자, 근로 연도에 중도 퇴직자 연차 유급 휴가 보장하지 않는 게 근로의 권리 침해냐? 자, 중도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연도에 대해서 이제 연차 유급 휴가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직전 해에 이제 연차 유급 쌓인 걸 쓸 수도 있고요. 자, 연차 유급 휴가의 또 형성에서는 입법자 이제 제약이 인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근로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자, 796번. 자, 해고, 예고에 대한 권리. 자, 이건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따라서 근로권리 내용에 포함된다. 자, 그래서 6개월 미만 월급 근로자 해고, 예고제도 적용 제외한 거. 자, 6개월 미만 월급 근로자 같은 경우에서 계속 이제 근로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신뢰를 가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자, 근로의 권리 침해라고 봤다. 자, 다만 797번 3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매일 이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근속할 걸 이제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해고, 예고 대상을 제외한 게 근로의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봤고요. 자, 국가의 직장 상실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 판단 기준. 자,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판단 기준. 자, 가소보호 금지 원칙을 한다고 했고요. 자, 799번. 자, 축산업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제약의 근로권리 침해냐? 자, 이거 침해가 아니라고 했어요. 축산업 근로자 같은 경우 이제 근로기준법 적용하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부담이 된다고 했죠. 업자에게 갑자기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다만 이제 이게 기각기간이 1인이었는데 이게 이제 법적 의견이 됐어요. 나머지 5인은 네, 위헌 의견이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